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이 시간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사관학교의 민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좀 지내셨죠? 시장이 급반등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다시 좀 해주었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을 보면은요, 급락 아니면 급등, 급락 아니면 급등, 이러한 형상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약간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승 흐름은 저점이냐라는 것을 논했을 때 아직은 미증시가 완벽하게 잡혀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저점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시장이 회복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어떠한 애들을 공략을 해야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반도체 섹터를 명백하게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투톱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이끌었고요. 소부장 애들 쪽에서 거진 한 10에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거든요. 저점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현재 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대응을 좀 해야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베스트 탑3를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수익 만드는데 좀 활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좀 보여지고, 탑3, 탑2, 탑1을 준비를 했는데, 탑1은 제가 제목을 좀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대응하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릴 테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실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매매 기법까지 좀 알차게 또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한번 교육을 해드려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거진 8%, 6% 가까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22평선을 강하게 좀 안착을 좀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을 해가는 흐름이 연출을 해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증시가 완벽하게 좀 잡혀져야 돼요.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미증시가 2, 3일 있다가 또다시 한 번 더 흔들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변동성 국면은 이번 주 국면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좋으실 수가 있고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 업황, 수급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 저점 잡혔을 때 가장 먼저 회복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실적 베이스 소부장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전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증시 반도체 부활로 혼조세 흐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제 인텔도 한 10%대, 마이크론 역시 9% 정도 상승을 좀 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는 완벽하게 저점을 잡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점 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림픽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애들로 소개를 해드리는지 하나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정해가지고 넘버원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요. 탑3, 탑2, 탑1 순으로 중요도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네이버죠. 그렇죠? 현재 젠슨항하고 이슈가 좀 겹치면서 어제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거진 한 10% 이상 상승을 좀 해줬고, 오히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종목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하고 네이버는요, 기가와트급 AI 인프라 구축에 협력을 해간다고 발표를 좀 했죠. 그 이슈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소버린 AI 모델, 그리고 피지컬 AI 등 AI 팩토리 협력 확대
해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에.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주로 인식을 하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보시면은 일단 한국 기업 최초로 엔비디아 네모트론 연합에 합류를 좀 한 상황이고요. 젠슨항이 AI 팩토리가 완성이 좀 되면은요, 네이버는 지금보다 10배나 큰 회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한국 시장을 주력으로 성장을 좀 해왔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가 20만 원대에서 중반에서 놀고 있는데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언제든지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이 엔비디아하고 같이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는 이제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좀 했었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 클라우드 기술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젠슨항이 발언을 좀 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탑3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탑2, 탑2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BH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BH라는 기업은 글로벌 휴머로이드 업체들의 연성 PCB하고 RF PCB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휴머로이드가 이제 향후 2, 3년 후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좀 될 텐데, 대량 생산 초점 맞춘 원가 절감이 분명하게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대인데, 연성 PCB는 유연성하고 1, 2mm 장축 생산이 용이하므로 원가 절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목록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머로이드의 정밀한 움직임을 액추에이터가 제어하기까지 다수의 연성 PCB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성 PCB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휴머로이드 업체가 연성 PCB를 적용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력한 공급 업체로 급부상을 해가고 있는 기업이 BH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부장 업체 기업이기도 하면서 실적 베이스가 명확하게 깔리면서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기업이므로 지금 시장 변동성이 되게 출렁출렁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을 때 가격 메리트를 줬었을 때가 우리 어떻게 보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봇 섹터에도 포함되므로 로봇 섹터 대표 핵심 기업으로도 급부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소부장, 반도체 쪽 이슈도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로봇 섹터 이슈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게 소부장 그리고 로봇 섹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섹터의 이슈는 모두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적 현황을 보시더라도요. 매출액 역시 2024년 1,750억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2026년 2,000억, 그리고 2027년 2,160억, 2028년 2,200억 꾸준하게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익 역시도 기본적으로 87억에서 130억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는 위치대죠. 퍼 역시도 그냥 8배, 9배, 한 9배 수준으로 지금 가격대가 절대적으로 비싼 고평가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기업 이익 성장세하고 실적 베이스를 봤었을 땐 충분하게 성장성을 그리면서 주가도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 역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매주 주식 실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매매 기법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 알맞은 매매 기법을 또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시장 조정은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투자 잘하면 어차피 보유해야 하는 요소 중에 좀 하나인데, 시장 조정 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요령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드느냐? 낙주 황금 매매 기법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엔벨로프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요령 중에 좀 하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점 대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을 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해요. 엔벨로프를 설정한 다음에 기준선하고 상한선은 필요가 없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단선 지지를 해주는 기업인가를 체크를 하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주요 지지 라인대가 겹치는 종목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업황 분석은 당연히 해놔야겠죠. 이 기업이 주가가 빠졌어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업종 회복세가 달려야지, 그렇죠? 1순위로 달려야지 주가가 다시 재상승 흐름이 강하게 형성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분석 역시도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TC 머티리얼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빨간색 이동 평균선이요. 빨간색 이동 평균선이 엔벨로프 하단 라인 때요. 제가 조금 진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좀 나왔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이 엔벨로프 하단 라인대를 건드는 자리는 말씀드렸죠. 단기 낙폭 과대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기업 역시도 2,900원에서 낙폭을 주가가 단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얼마? 5,000원 국면까지 40~50%가 시장이 회복되니까 40~50%가 한 달 만에 상승을 좀 해가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올 상반기 3월 달에도 미국 전쟁이 있었었죠. 그렇죠? 미국 전쟁이 있었는데 7,500원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5,500원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라인대, 엔벨로프 하단 라인대를 터치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5,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다시 9,000원짜리까지 원상복귀하면서 한 달 만에 거진 한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어요.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럼 역사는 반복된다. 어디 가지 않는다. 자, 10,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단기 고점을 만들었어요. 단기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또다시 하락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2주 내내 하락을 했다가 미증시 하락세를 보이니까 추가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또다시 엔벨로프 하단 라인 때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6,000원 국면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위쪽으로 매물대가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9,000원 라인 때까지 매물은 별로 없다. 6,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충분하게 두 자리 숫자 시장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 회복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구간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낙주 공략법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엔벨로프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하고 RSI 지표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엔벨로프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 라인 때 하단 라인 때 터치를 하는 자리를 노리시면 돼요. 터치. 그렇죠? 그러면은 올 상반기 3월 달에 마찬가지로 미국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59,000원에서 단기 낙폭이 가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죠? 이 자리가 4만 원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고요. 엔벨로프 하단 라인 대를 깨기 시작을 하니까 슬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4만 원에 있었던 주가는 5만 5천 원 국면까지 10%, 20%, 30%, 40%가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 주었죠. 그리고 지금 라인대에서 또다시 엔벨로프 하단 라인대를 건들려고 하고 있어. 그렇죠? 엔벨로프 하단 라인대를 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을 하면은 낙폭가대 5만 5천 원 국면에서 3만 5천 원 국면까지 낙폭가대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가지고 주가 반등을 일정 부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벨로프 하단 라인 대 체크도 중요하지만 강한 지지 라인 대가 어디서 설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지지 라인 대 요 라인 대가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가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또다시 요 라인 대 오니까 충분하게 3만 원 중후반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설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을 노려가면서 낙폭가대 수익을 만들어 가 보셔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벨로프 하단 라인 때만 공략을 해도요, 시장이 빠져도 무섭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엔벨로프 하단 라인 대를 건드리는 자리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건들지 않고 있다가 저 자리에서 한번 좀 건드렸었고요. 저 자리에서는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빠르게 회복은 되지 못하고 옆으로 슬슬 기었어요. 그렇죠? 매수 수급이 앞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4월 달에 매수 거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900원까지 단기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지금 물량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다 매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거래량이고 주가가 지금 단기 고점 12,000원 라인대를 찍고 슬슬 내려왔어요. 그렇죠? 8,000원 라인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었는데 요 라인대에서 또 엔벨로프 하단 라인을 건들기 시작을 하니까 7,000원에 있었던 주가, 7,500원에 있었던 주가 11,000원까지 50% 수직 상승을 해가는 흐름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죠. 이 기업 역시도 제가 1,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또다시 내려왔어요. 50% 상승한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은요. 지금 아마 6,000원 라인대까지 주가가 단기 조정을 또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지 라인대가 겹치는 자리. 중기 바닥이죠. 지지받았고 쭉 가면은 6,000원 라인대는 엔벨로프 하단도 이탈을 하고요. 중기 바닥이 다시 설정이 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공략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 낙폭가대 종목들이 반등을 쉽게 하면서 어렵지 않게 주가 상승을 이끌려면은요, 무엇을 같이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냐고 하면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매물대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수 거래량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매물대 없이 손쉽게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벨로프 갖고 어느 정도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시고요. 수급이 매수 수급이 강하게 붙어 있는 종목이냐, 강하게 붙어 있는 종목이냐, 이슈를 업황 회복세를 주가 조정, 시장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이냐,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요, 시장 조정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망의 탑1 종목을 공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주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더라도요, 업황이 살아있고요,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는 기업들은요,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종목들로 포트를 미리 구성을 해두면은요, 시장 조정에 대해서 커다랗게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저렴하게 내려왔었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죠. 왜? 시장은 어차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할 텐데,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재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 전년 매출액 역시도 전년 대비 한 9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고 있는 위치대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단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광 부분 급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액침 냉각 ESS 관련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될 텐데, 실적 베이스가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해가고 있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대응을 위한 M&A 역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탑1 종목 역시 낙폭과대로 수익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8,000원 국면까지 매수 수급 튼튼하게 붙어 있어요. 매수 수급 튼튼하게 붙어 있고, 18,000원 단기 고점, 쌍고점 만들어 놓고 수직 낙하했습니다. 반등도 없이 5일선 저항받으면서 수직 낙하를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고 하면은 8,500원 라인 때까지 빠졌다고 하면은요, 50%가 넘게 빠진 거예요. 쉬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단 라인 때, 엔벨로프 빨간색 라인 때, 하단 라인 때 지금 이탈을 해가고 있죠. 중기 바닥 라인 때가 이 자리예요. 겹치는 지지 라인 때까지 8,000원 라인 때에서 겹쳐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다 겹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00원 설정을 좀 해드렸고 20% 상승 여력 있고요. 손절가 7,5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제목 공개는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을 덜 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투자 정보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